안녕하세요.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보톡스 맞고 표정이 어색하시다고요? 눈이 처진다고요? 웃을 때 웃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보톡스 맞고 어색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톡스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톡스의 정확한 성분명은 보툴리눔 톡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인데요. 신경과 근육의 경계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근육의 운동,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보톡스가 의학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용적인 목적으로 주름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주름을 치료할 때는 주름을 만들어내는 표정 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주름을 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처럼 근육을 약화시켜서 그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넓어 보이는 얼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땀 분비를 억제해서 다한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탈모, 흉터, 기타 피부 질환에까지 그 쓰임새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톡스를 맞고 어색해질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톡스의 용량이 과다하면 주름이 펴지는 효과는 크지만 그만큼 어색해지거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용량이 부족하다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보톡스의 주입 깊이와 위치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입니다. 보톡스로 이마의 가로주름을 펴줄 수 있는데 그 효과가 과하다 보면 눈썹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아서 이마 또는 눈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고 심하면 실제 눈썹이 살짝 내려와서 눈꺼풀이 부어 보이고 눈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거나 말할 때 이마를 움직이는 습관이나 눈의 모양 등을 보고 보톡스 후의 반응과 부작용을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지만 항상 그 예측이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소 눈꺼풀이 무겁고 처져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 후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고 눈을 뜨는 동작을 할 때나 말하면서 표정을 지을 때 이마의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톡스로 이마 근육이 약화되면 답답하게 느낄 수 있고 심할 경우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꺼풀이 약간 내려와 있고 이마를 많이 움직이는 경우에도 보톡스를 맞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보톡스 효과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눈도 크고 이마 근육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살짝만 맞아도 이마가 쫙 펴지면서 눈썹이 내려오고 눈이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보톡스 용량과 주입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 예측이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톡스를 처음에는 약하게 맞고 경과를 봐서 추가 보충하는 방식으로 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입 위치에 따라서 이마의 아래쪽에 맞으면 원치 않는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약간 위쪽으로 맞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톡스의 주입 깊이도 중요합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보톡스를 이마에 깊게 주입했을 때 효과가 오래 간다는 결과가 있었고 깊이 주입할수록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톡스의 용량과 함께 주입 깊이와 위치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마 보톡스 시술 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흔히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하여 양쪽 눈썹의 바깥쪽 부위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위 근육의 보상성 작용으로 인해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이마 외측 부위의 보톡스 주입 위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무라이 눈썹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측 부위에 한 번 더 주사를 해서 올라간 부위를 내려오도록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간입니다. 미간의 주름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 세로주름 또는 비스듬한 사선으로 주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주름을 펴기 위해서는 양쪽 눈썹 부위의 가로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추미근이라는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문제가 없지만 자칫 보톡스 약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경우에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미간 주름의 원인이 되는 추미근을 타겟으로 해서 보톡스를 맞았지만 이 부위에 이마주름을 만드는 전두근이 연결되거나 겹쳐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마 또는 눈이 무겁거나 눈썹이 내려와서 눈이 작아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간 보톡스로 인한 안검하수, 즉 눈꺼풀이 내려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이마 근육으로 약물이 확산돼서
이마가 처지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미간 위치에만 주입된다면 미간 보톡스는 비교적 크게 걱정할 부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약물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술 후에 이 부위를 비비거나 누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눈가주름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부위의 주름을 까마귀 발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크라우스 핏, 까마귀 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웃음이라고 하죠.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인데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눈둘레근이라고도 하는 안륜근이 수축해서 눈가주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근육을 보톡스로 약화시켜서 눈가주름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효과가 과하게 나오면 웃을 때 이 부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마치 웃는데 웃는 게 아닌 얼굴,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억지 웃음처럼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고 표정이 어색해지는 부위 중에 가장 흔한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눈 밑에 애교살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 애교살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도 있어서 애교살을 보존하고 싶은 분들은 시술 전에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줄이거나 주의 위치를 조절하는 등 적절한 시술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입 주변입니다. 입 주변은 보톡스를 조심해서 맞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자칫 얼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 입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입 주변에서 보톡스를 맞는 부위로는 턱 끝의 자갈주름, 호두주름이라고도 하죠. 아랫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면 이 부위가 호두 껍질처럼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갈주름을 만드는 턱끝 근육을 보톡스로 치료하기도 하고 입꼬리 아래쪽으로 주름이 잘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입꼬리 내림근이 작용을 해서 주름도 생기고 입꼬리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톡스를 이용해서 이 근육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윗입술 위쪽으로 세로 주름이 생기기도 하죠. 입을 움직이는 습관, 특히 입을 자주 오므리게 되는 흡연자들에게 잘 생긴다고 해서 스모커스 라인이라고도 하고 주름이 세로 모양으로 줄지어 생긴다고 해서 바코드 링클이라고도 합니다. 입둘레근 또는 구륜근이라고 하는 입을 오므리게 하는 근육을 보톡스로 약화시켜서 이 주름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웃을 때 잇몸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도 보톡스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웃을 때 잇몸 노출이 많은 것을 거미 스마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톡스를 이용해서 윗입술을 올리는 근육을 살짝 약화시킴으로써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을 치료하거나 입의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치료할 때도 보톡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입 주변의 근육은 정확히 해당 근육에 주사되어야 합니다. 입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근육이 서로 힘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 다른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입의 움직임이 어색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입이 비대칭으로 보이거나 비뚤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입 주변의 보톡스를 처음 맞는 경우에는 남들이 볼 때 어색해 보이지 않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움직임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상적인 반응에 속하기 때문에 1, 2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보통이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얼굴 외측의 저작근이 발달한 경우에 얼굴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약화시켜서 근육의 사이즈를 줄여줌으로써 얼굴을 보다 갸름하게 보이게 하는 치료입니다. 특히 비교적 얼굴이 넓은 동양인에게는 계란형의 갸름한 얼굴을 선호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술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과도할 경우에 또는 얼굴과 맞지 않을 경우에 얼굴 옆쪽이 훅 들어가 보여서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모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은 턱이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얼굴 윤곽의 조화가 맞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얼굴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만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시술 주기와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각턱 보톡스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저작근의 너무 위쪽 부분까지 보톡스가 작용하면 볼이 꺼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위쪽으로 맞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앞쪽으로 맞게 되면 입의 움직임에 관련된 근육에 작용해서 입이 비대칭으로 움직이거나 보조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각턱 보톡스 시술 시에 적절한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보톡스 시술 시에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개인마다 얼굴 근육의 힘과 크기, 모양,
보톡스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톡스를 처음 맞을 때는 어색해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효과가 약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용량으로 안전하게 시작하고 추가 리터치 시술을 통해서 어색해지지 않는 선에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용량을 찾고 적절한 주입 위치와 주입 깊이 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술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고 자신에게 적절한 부위별 보톡스 용량과 자신에게 적절한 부위별 용량과 시술 방식이 정해진다면 그 이후로는 자신에게 맞는 주기대로 자신에게 적정한 용량대로 시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남의사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